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놀라운 효능 때문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6가지 약초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자연의 한 부분을 넘어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약재이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정원수로도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각 식물들이 지닌 독특하고 매력적인 효능과 그 배경, 한약명에 담긴 의미, 그리고 흥미로운 생태학적 특징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무한한 지혜와 생명력을 풍성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통의학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약초는 바로 봄의 전령사이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은 그저 예쁘고 작은 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한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약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의대 교과서에도 그 뛰어난 효능이 상세히 기술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비꽃의 한약명은 바로 자화지정입니다. 이 이름은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 땅의 정령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름만큼이나 신비롭고 강력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비꽃은 탁월한 해열 해독, 항균, 그리고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효과적으로 내리고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내부에서 생성된 독소를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호흡기 건강에 중요한 가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불면증과 변비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염증성 질환, 예를 들어 임파선염의 일종인 연주창, 피부염, 그리고 골마서 생긴 종기 등에도 제비꽃을 활용한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안구건조증과 안압, 상승 완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비꽃은 유방암, 췌장암, 후두암 등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탁월한 항암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어 미래의학 분야에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들은 제비꽃이 단순한 야생화가 아닌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약용 식물임을 증명합니다. 제비꽃은 약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닙니다.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 잎과 꽃은 신선한 샐러드에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하거나 비빔밥의 재료로 활용하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별미를 선사합니다. 또한 바삭한 튀김이나 아름다운 꽃밥으로도 활용되어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하며 봄철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제비꽃은 전국 각지의 낮은 산숲, 가장자리나 들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그 종류는 무려 60여 종이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자색, 흰색,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깔과 독특한 모양의 꽃을 자랑하며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발달했습니다. 잎은 세모진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둔한 통리를 가지고 있으며 줄기 없이 뿌리에서 바로 돋아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관상용 정원수로도 널리 재배되어 우리의 정원과 공원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처럼 제비꽃은 약용, 식용, 관상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다재다능한 식물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약초는 바로 조뱅이입니다. 언뜻 보면 엉겅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겨 혼동하기 쉽지만 조뱅이는 뛰어난 지혈 효능을 지닌 중요한 약초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뱅이의 한약명은 소개로, 이는 작은 엉겅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외형적 특징을 잘 반영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뱅이는 토열, 혈뇨, 혈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출혈 증상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몸 안팎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여
오랜 시간 동안 민간요법과 한방치료의 중요한 약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혈 작용 외에도 뱀이나 거미, 벌레 물린 데 대한 해독 작용이 뛰어나 독성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균, 항암, 항염증 작용까지 겸비하고 있어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와 자궁 수축 기능도 가지고 있어 특히 여성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약초입니다. 조뱅이는 약용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 수는 부드럽고 향긋하여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더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렇게 식용으로 섭취함으로써 조뱅이가 가진 영양분과 양리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뱅이는 전국 각지의 밭둑, 빈터, 그리고 산기슭의 건조한 곳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키는 보통 25에서 50cm 정도로 자라며 줄기는 곱게 서고 가지를 많이 칩니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자주색 또는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꽃의 모양은 엉겅퀴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약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양의 꽃을 가진 족돌이풀입니다. 족돌이풀은 그 이름처럼 전통 홀레시, 신부가 머리에 쓰는 족두리를 닮은 독특한 모양의 꽃을 피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족돌이풀의 한약명은 새신으로 이는 가늘고 매운맛이 나는 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족돌이풀 뿌리의 가늘고 섬세한 형태와 특유의 매운맛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돌이풀은 주로 진통, 해열, 진정작용이 매우 뛰어나 다양한 통증 완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경계 통증에 강점을 보여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그리고 현대인에게 흔한 경추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고통스러운 치통이 심할 때 족돌이풀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감기, 천식, 기침 등 다양한 기관지 질환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호흡기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예로부터 족돌이풀은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두통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그 약효가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족돌이풀은 전국 산속의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짙은 녹색의 심장형 잎은 마치 하트 모양을 연상시키며 땅바닥을 덮듯이 자랍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피어나는 꽃은 땅에 거의 붙어 피며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매우 독특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냅니다. 이 족두리 모양의 꽃은 주변의 다른 식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족돌이풀에는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지식과 지시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 때문에 관상용 정원수로도 인기가 많으며 특히 그늘진 정원에 심으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식물은 특이한 생김새의 열매로 유명한 쥐방울덩굴입니다. 쥐방울덩굴은 그 열매의 모양이 마치 쥐가 매달려 있는 방울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매우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 식물의 열매는 한의학에서 마두령이라는 한약명으로 불리며 그 뿌리는 청목향이라는 또 다른 한약명으로 사용됩니다. 각 부위별로 다른 효능과 쓰임새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쥐방울덩굴은 주로 청폐화담과 지혜평천 효능을 가지고 있어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삭이며 기침과 천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성적인 기침이나 숨가쁨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청장유치 효능이 있어 장을 깨끗하게 하고 치질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풍열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해열 및 항염증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쥐방울덩굴은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는 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그 길이는 1m에서 길게는 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이나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며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잎은 줄기에 어긋나게 달리며 세모진 심장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녹색을 띤 자주색의 독특한 트럼펫 모양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은 파리나 다른 곤충을 유인하여 수정을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둥근 사과 형태로 익으면 아래로 축 처지면서 낙하산 모양으로 벌어져 씨앗을 바람에 날려 퍼뜨리는 매우 효율적인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방울덩굴 역시 특정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5번째 약초는 다소 특이한 이름 때문에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쥐오줌풀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쥐오줌풀은 신경 안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매우 중요한 약초입니다. 쥐오줌풀의 한약명은 길초근 또는 힐초근으로 그 뿌리에서 쥐 오줌과 비슷한 독특하고 강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특유의 냄새는 쥐오줌풀을 다른 식물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쥐오줌풀은 주로 강력한 진정 작용을 가지고 있어 불면증, 두통, 그리고 다양한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상통, 월경불순, 고혈압, 위통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레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면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 온 검증된 약초입니다.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쥐오줌풀은 주로 산지의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줄기는 보통 40에서 80cm 정도의 높이로 자라며 곱게 뻗어 있습니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흰색이 도는 연분홍색의 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이 꽃들이 모여 하나의 큰 꽃차례를 이룹니다. 뿌리에서 나는 독특하고 강한 냄새 덕분에 다른 식물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이 냄새는 쥐오줌풀의 주요 양리 성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교적 키우기 쉬워 일부 정원에서는 관상용으로도 재배되지만 주로 약용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바로 지모입니다. 지모는 한약명으로도 지모라고 불리며 그 이름처럼 어머니의 지혜와 같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귀한 약초로 평가받습니다. 지모는 한의학에서 청열사화와 자음윤조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식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여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지모는 폐위실혈증, 즉 폐에 실혈이 쌓여 생기는 질환, 고열번갈, 즉 고열로 인해 심한 갈증을 느끼는 증상, 폐열로 인한 마른 기침, 그리고 음액이 부족하여 몸에 열이 오르는 음어조열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해열 작용뿐만 아니라 만성기관지염과 당뇨병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현대의학에서도 그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모는 주로 산과 들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이 뿌리줄기가 바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잎은 선형으로 길고 가늘게 뻗어 있으며 길이가 20에서 70cm까지 자랍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연한 자주색 또는 흰색의 작고 예쁜 꽃을 피워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 우아하고 단아한 아름다움 덕분에 관상용, 정원수로도 많이 재배되어 우리의 정원과 화단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관리도 비교적 쉬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비꽃, 조뱅이, 족돌이풀, 쥐방울덩굴, 쥐오줌풀, 그리고 지모 이렇게 6가지 약초의 놀랍고 다채로운 효능과 그 배경, 한약명에 담긴 깊은 의미,
그리고 각 식물들이 지닌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징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물들은 각기 다른 생김새와 양리적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우리 삶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과 지혜, 그리고 치유의 선물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이러한 약초들은 그 선물 중에서도 특히 값지고 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식물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위대한 지혜와 강인한 생명력을 한 번 더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식물들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자연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